인간의 시각 공간의 최대치에 따르면 이것을 hard limit이라고 하는데요. 그 크기에 대한 개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시각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 이 거리를 최대치라고 본다면 이걸 넘었으면 이제는 크기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일어나죠. 항상 크기는 변함이 없죠. 일정한 겁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시각의 공간, 비주얼 스페이스를 지나면 이 공간을 지나게 되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우리가 높은 빌딩에서 아래를 보면 왜곡된 크기를 경험할 수 있죠. 장난감 같은 자동차나 사람들. 자, 이렇게 인간의 시각은 또는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들어오는 정보를 알아서 때로는 왜곡을 시키기도 하죠. 대표적인 실험으로서 바로 이 실험이 유명한 실험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색깔로 보이시나요? 이 드레스가 제 눈에는 황금색과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 정도는 15%인가 이 정도 되는데요. 황금색과 파란색, 황금색과 흰색이 아닌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 눈이 뒤에 있는 밝기 보이십니까? 뒤에 밝죠? 이 밝기 때문에 이 색깔을 자기 나름대로 왜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시야의 거리에서도 왜곡을 시킬 수 있듯이 또 색깔도 이와 같이 왜곡시켜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다시 영어로 와볼게요. 자, 우리가 듣고 있는 영어 리스닝 소리도 어떠한 한계를 넘어서면 영어에 뇌가 간섭해서 나름대로 변형을 시켜줘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는 영어 발음 소리를 1000번을 들어도 구별할 수 없는 이유예요. 아무리 1000번을 봐도 흰색, 검은색, 흰색과 금색이라면 이거로만 보입니다. 모든 것을 노력하면 다 된다? 1000번, 2000번 들어도 흰색, 봐도 역시 저의 그 눈에는 황금색이에요. 자, 이렇게 노력하면 다 된다는 군대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영어에 대해서 자꾸 노력해서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자, 노력해도 우리의 지각은 금색으로 보입니다. 노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청색으로 보입니다. 영어도 노력보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한 건.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1%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로는 100%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영어를 바르는 태도가 노력이나 학습의 대상이 아닌 또는 인지 능력, 다시 말하면 암기나 그런 인지 능력의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같은 태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언어를 배울 때 학습이나 노력이나 인지 능력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 이 뇌에 신뢰를 하죠. 뇌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어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해석도 하지 않고 들리는 소리를 분석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석도 하지 마라, 분석도 하지 마라.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어가 어려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무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맞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같은 의식으로만 접근하는 여러분들은 99%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perceived distance. 자, 우리가 인지하는 그러한 거리가 있습니다. 물체. 근데 이게 far away, 멀리, observer, 관찰자보다 멀리 있는 거예요. 그것은 흔히 assumed to subject, 뭔가 당하는, 지배당하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some global limitation, 어떠한 글로벌한 그런 한계를 따르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In the sense that, 그러한 의미에서 달, 별, 해 등이 모두 perceive, 똑같이 in the sky에서 우리가 인지되죠. 다 하늘에 이렇게 보시면 눈이 있으면 하늘에 이게 스카이죠. 이게 다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된 물체의 거리가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은 흔히들 어떤 글로벌한 한계에 복종하는 거, 글로벌 한계를 따르는 걸로 추정된다는 거죠. 달, 별, 태양이 그렇듯이 다시 말하면
at about the same distance. 거의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엄청난 거리 차이가 있음에 불구하고도. 자, this observation, 이러한 관찰은 relate to the ideal, 이러한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visual space, 우리 시각의 공간, 보이는 공간이죠. 이 시각의 공간. 시각의 공간은 is open되어 있는, 광활하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but the visual surface, 보이는 시각 표면, 가시 표면할까요? 볼 수 있는 표면. 이게 가시 표면이겠죠? 이 부분. 자, 이런 가시적인 표면, 가시적 표면에서 끝이 난다.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광활하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 표면에서 우리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나 모든 게 같이 있는 거로 보일 수도 있겠죠. 인디드, 사실상 sky, 하늘이 그러하죠. 이 두 사람은 suggested,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this, 이것이 바로 realize as hard limit, 최대치의 한계로서 구현된다라고 제안했죠. 이게 최대치인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치, 여기까지가. 그렇죠? 이게 바로 visual surface가 되어 있죠. 여기가 최대치의 한계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they call, 그들이 부르기를 farthest plane, 가장 먼 평면, 평면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평면, 가장 먼 평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If an observed person, 관찰된 사람 또는 object, 물체가 would walk, 걸어간다면 beyond this farthest plane, 가장 먼 여기를 beyond, 넘어서 걸어가면, 우리 눈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거죠. 넘어서 걸어가고 있으면 it would no longer, 더 이상 perceived, 인지되지 않아요. moving farther away, 멀리 가고 이동하고 있는 걸로 인지가 되지 않고 오히려 rather as shrinking in size, 사이즈가 그냥 작아지는, 줄어드는 걸로 인지가 된다는 거죠. This observation is actually, 이러한 관찰이 실제로는 quite common, 아주 흔합니다. If looking down from the high tower,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높은 타워에서 내려다 보면 cars, even houses on the ground below, 밑에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자동차나 심지어 집들도 appear as if, 마치 they were toys, 장난감처럼 보이거든요. 실제 장난감이 아니죠? 그럼 그렇게 보입니다. That is, 즉 shrunk, 줄어든 겁니다. Presumably, 아마도 because, 그 이유는 they are perceived distant, 그 거리에서 farthest plane, 바로 가장 먼 plane, 평면이겠죠. 가장 먼 평면, 이 거리에서 관측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subtend visual angle, 바로 시각이라는, 시각이죠. 시각, 눈의 각도죠. 시각, 여기 visual angle이 대면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은 visual angle에서 이게 대면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서 대면하고 있는 공간이 여기가 되겠죠. 이게 subtend라는 단어예요. 시각과 대면하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가 대면하는 곳이죠. 시각과 마주하는 곳, 이 시각과, 됐죠? 이곳에, 그쵸? 시각과 대면하는 곳에 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같은 것들이. 그리고 그 시각은 correspond to the largest distance, 가장 먼 거리에 상응하는 시각이죠. 이 거리에 correspond, 대응하는, 상응하는 시각인 거죠. The farthest plane, 그래서 가장 먼 plane, 평면은 더서 따라서 mark limit, 한계를 특정 짓는 거죠. perception size constancy, 사이즈가 constancy, 일관성이 있다 라는 곧 지각하는, 우리의 사이즈가 우리 제 몸의 크기를 딱 생각하시면은 그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즈의 일관성 있는 지각, 우리의 인식, 그런 것에 한계를 특정 짓는 거죠. 이걸 넘었으면 크기가 줄어들고 우리가 뭐랄까 좀 왜곡을 하는 거죠. 왜곡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 일정하다는 그런 인식의 리미트, 한계를 마킹, 표시하는 거죠. 이 farthest plane이요. 자, 이렇게 우리도 어떠한 소리를 들었을 때요, 정확하게 발음해주면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정확하게 들리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발음해주면 괜찮은데
어떤 한계, 우리가 오디오라고 합시다. 청각의 한계가 있어요. 이걸. 그럼 오더블 스페이스 공간에서는 이 한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에 대한 판단, 크기, 기타 등등이 결과적으로 왜곡되는데 그 왜곡된 거 우리가 알아서 또 해석을 해서 아 저게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차지라고 분석하는 것처럼 뭔가 왜곡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럴싸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눈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황금과 흰색으로 보이는데 저의 천은 파란 검정이라고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한때 미국에서 큰 싸움이 났던 실제 사례가 있는 유명한 실험이죠.